가져야 되는데요. 15가지까지 분기별로 하나 갖고 있죠. 괜찮습니다. 아직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맞고 틀리는 게 그게 맞으면 좋은데 그게 꼭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했죠. 여기 이 과목별로 이 푸는 문제만 얘만 잘 정리하고 하시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남아서 오후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오후에 해야지. 오후에 이제 저녁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다른 과목도 공부하시는데 부족한 거 보완하면 되고 그 작업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했죠. 같은 게 나온다니까. 받던 지문이 나온다니까. 아까 보시면 아는 지문인데도 자꾸 틀리잖아요. 그걸 숫자를 줄여야 돼. 그 실수를 자꾸 줄이면 돼요. 그럼 뒤로 가면 실수는 줄게 돼 있어요. 왜? 많이 풀어보니까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벌써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지금 푸는 문제는 무조건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전에 풀고 오후에는 그거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오후 남은 시간에 또 부족한 거 보완하셔야 돼요. 문제를 더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론적인 부분 좀 부족한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을 막 지금 와서 막 개인적으로 막 또 책 보고 하는 거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거 할 시간이면 차라리 문제를 더 풀어서 이 문제하고 그 지문을 정리해가지고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는 훨씬 더 시험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실망할 거 없습니다. 아직은. 뒤를 갔다 아직 이제 9월달이 아직 멀었어요. 시간 많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토지란 등록 대상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죠. 1번 틀렸고 2번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장부가액을 재산세 과표를 한다. 자, 우리가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면 원칙이 뭐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예외로 토, 건주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리고 또 하나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산세 과표는 딱 3개밖에 없거든 내용이요. 원칙, 시가 표준액. 토, 건주 나오면 공정시장가액 그리고 개인, 법인 다 시가 표준액. 근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 법인 장부는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국수공판장이라니까 취득세액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외우는 건 좋은데 그 취득세에서 왜 걔는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 장부가액으로 가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취득록세는 이 부동산을 내가 1억에 샀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취득을 한 금액이 있어 1억. 근데 그 1억으로 샀다는 걸 뭐래라? 법인 장부상으로 입증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금액 1억 취득한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요 이 입증은 거래 금액을 입증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재산세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걔는 뭐야? 보유세잖아요. 거래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만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입증을 하라는 거죠? 거래 금액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취등록세하고 양도세 신고를 해요? 내가 실제 거래해서 거래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는 신고를 못 해요. 왜? 거래 금액 없으니 신고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고를 안 하니까 과세권자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우리한테 고지한단 말이죠. 계산해서. 근데 걔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했어. 그래서 국세,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 공시가격이 있는 거예요. 공시가격. 그러니까 보유세 2개는 뭐다? 그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개인, 법인 다 뭘로 가? 시가표준액으로 원주시에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 얘기지. 자꾸 장부 나오면 과표에 나올 때마다 장부가액 얘기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틀려요. 그거를 자꾸 국수공판장 검증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를 하겠죠. 그 2번처럼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오죠. 앞으로도. 3번도 틀렸죠. 왜? 재산세 규모는 뭐라 그랬어요? 한 동이냐 한 구냐. 한 동은 주상복 생각하시라 했죠. 얘는 뭐라 했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 얘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되는데 3번은 뜬금없이 그냥 무조건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거 틀린 거죠.
전체 주택은 한 구의 경우 50% 이상일 때만. 그죠? 답이 4번이 맞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은 재산을 부과한다. 왜? 상호주의. 그죠? 답이 4번이죠. 5번은 왜 틀렸어요? 유무상 불문이죠. 유상은 안 되고 무상일 때만. 내가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날들어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국가에다가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으면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무상일 때만 되는 거지 유무상을 불문은 아닌 거죠. 네? 답은 뭐 4번이다. 17번. 다음 중 가표가 증가함에 따라 세율로 증가하는 것은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참 어렵죠.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었어. 이게 옛날에. 자, 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누진세율을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그 문제는 누진세율 옳은 걸 고르라 하는 거죠. 재산세는 누진이 3개밖에 없다 했죠. 별도, 종합, 주택. 이 3개인데 참 이 문제는 골 때리는 거죠. 왜? 그냥 그렇게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럼 이 문제는 세율도 세율이지만 별도, 종합, 그러니까 별도하고 종합이 어디에 해당돼? 별도, 종합, 이걸 구분해야 되냐? 분리, 별도, 종합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냥 대놓고 별도나 분리를 골라라. 이래도 문제 풀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골 때리는 거죠. 문제. 이거 보고 황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내도 되는데. 그죠? 1번 회원제 꿀 포장용 돈 오골계. 또 오골계는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얘는 4% 고율 분리과세죠. 2번은 목장용지죠. 목장용 군 지역이 있대. 군 지역. 시골에 있으면 뭐예요? 분리과세. 0.07% 저율 분리과세. 공장용지가 시골 군 지역에 있대. 그러면 얘는 0.2% 얘도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0.2% 저율 분리과세. 답이 4번이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은 원래 부속토지 별도 합산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뭐래요? 멸실됐죠. 근데 몇 개월 되는 데서 6개월 경과되지 않으면 얘는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걸로 쳐줍니다. 만약에 얘가 6개월이 경과됐다. 그럼 뭐예요? 그럼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나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5번은 도시지역 밖에 소지하는 개인 소유주로서 과세가 현재 실제 분리과세 0.07%.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비례세율은 이게 뭐야? 여기 4번 하나밖에 없어. 4번. 그죠? 별도 합산. 0.2에서 0.4% 누진이.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뭐 4번이다. 이건 좀 어렵죠,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이건. 자, 18번 주택분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다 틀렸죠? 또 나왔잖아. 몇 배? 10배. 2번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 네, 소유자별 합산, 소유자별 합산. 여러분, 이게 재산세는요, 물건별 과세라고 그래요. 재산세 물건별 과세.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에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주시에 본인 소유로 주택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합산이 2개가 있어요. 딱 합산. 합산하는 게 2개 있어. 뭐 있어요? 여기 2개. 토지. 얘는 대놓고 합산 하나잖아.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만 합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보다 각각.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죠. 토지 2개 빼고는 전부 다 물건별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종부세 물려가지고 자 주택의 경우 그렇죠.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럼 맞아. 왜?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얘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이때 되는 게 종부세거든요. 종부 취지가. 얘는 국세니까 전국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상, 그죠? 별도 종합 주택 3개를 합산해. 항상 개인별 합산이죠. 그리고 일정액 초과되죠. 뭐 일정이 있죠? 별도는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그러면 주택은 주택별로 재산세 각각이지만 종부세를 때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얘 있죠, 얘. 얘는 둘은 합산이잖아. 재산세도 합산이고 종부세도 합산이죠. 둘의 차이는 뭐다? 얘는 시, 지방세니까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얘는 국세니까 전국 합산.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뭐 2번은 그게 틀린 거죠. 소유자 발표 틀렸고 3번은 왜 틀렸어요? 예,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이거 기억하시라겠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급주택 절대 없다. 중과세 없다. 일반 주택과 똑같다. 별장은 사치성인이 4% 받고.
4번은 틀렸어요. 여기 토지 아니고 주택. 10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주택은 2분의 1씩 세금을 내잖아요. 7월에 반절 내고 9월에 반절 내죠. 그죠? 그럼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지. 금액도 작은데 일거리도 많아지니까 일정 금액 이하만 그냥 한꺼번에 하자라는 규정이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뭐다?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해서 생각해보세요. 토지는 원래 9월 달에 한 번에 다 내요. 그죠? 그리고 건축물 선박한 후에는 7월에 원래 한 번에 내요. 근데 그거를 10만 원이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걔는 10만 원이고 1만 원이고 한 번에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해당 안 되는 거고 주택만 2번 내니까 걔네들을 뭐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데 더 빨리니까 빨리 거두니까 7월 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4번 틀렸죠. 토지 아니고 주택. 그죠? 답은 5번이네. 자, 이거는 뭐 주택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주택은 뭐라겠어요? 거기 보면 공동소유하거나, 그죠? 주택이 이렇게 있다. 이게 갑을 이렇게 돼 있거나 이거를 갑을이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세금에서 어떻게 한다 했죠? 주택은 항상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얘는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고 얘는요 공유일 때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자, 처음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자, 이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른 이 주택을 공유하게 돼. 공유. 자, 공동 소유한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지분별로 안분한다. OX.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안분하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고 얘는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세금을 내잖아요. 이게 뭔 뜻이요? 지분에 따라 낸다는 거죠. 그럼 안분을 뭘로 해? 얘를 지분에 따라 내죠. 그러니까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한다고 그래? 균등한 거로 본다는 게 뭐야? 지분대로 내라는 얘기야. 표시 없으면 똑같이 내라는 얘기죠. 얘가 시가표준 안분이고 공동소유는 당연히 뭐야? 지분에 따라 되니까 얘는 뭐 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그럼 맞는데 이거를 막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시가표준액인데 지분 그래서 얘는 틀렸어. 이러면 안 되고. 자, 또 하나 보세요. 자, 요렇게 서로 다르면 합한 금액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해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렇죠? 자,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토지 건축물의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OX.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문제를 푸는데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시. 자,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시가표준액별로 안분해서 납부한다. 맞죠? 네. 자,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가 다를 경우는 토지 건축물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 예. 아니 그렇게 한다며 이거 두 개에서 합한 데도 곱해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걸 안분한다며요. 그럼 걔는 맞고 잘라서 여기 물어보니까 얘는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세율 적용할 때는 그럼 얘네 다르면 이걸 두 개 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 아니잖아요. 항상 뭐라고? 주택은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거를 안분해서 낸데 맞죠? 그러니까 세율은 어떻게 곱해? 서로 달라도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얘기잖아. 근데 잘라서 물어보니까 얘는 틀렸다 그러고 그냥 묶어서 연결 가면 여기 가면 여기 맞았다 그러고 이게 문제죠.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별로 각각의 세율을 곱한다. 소유자별로 각각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땡 틀린 거예요. 왜? 소유자별 그러면 여기다 얘는 이거의 세율을 곱하고 얘는 이거 그런 얘기잖아.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뭐라고요?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한다. 이게 맞거든. 근데 잘라서 물어보니까 쟤는 무조건 쟤는 아니요. 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건데 여기 그냥 물어본 거지. 여기만. 세율 파트에서 이거 물어봅니다. 실제로. 왜?
세율판 이렇게 나온다니까? 토지, 건물,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세율을 어떻게 곱하니? 각각의 과표의 세율을 곱한다. 그럼 땡 틀린 거잖아요. 왜? 두 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한다. 그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5번이 그러니까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 무슨 이해 가시죠? 그거 차피 5번 아니야. 그러니까 몇 번을 쓴 거예요? 옳은 것을 4번 썼겠지. 4번. 그럼 확률이 있는 게 4번이지 뭐. 10만 원이야. 오, 10만 원이야. 7월달 더 빨리. 오케이. 4번.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9번. 다음 중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납부세기 5번. 자, 1번 틀렸어요? 왜 틀렸어? 아니, 옳은 거죠? 맞죠? 제가 깜짝 놀랐죠? 그거 하나 했는데 틀린 깜짝 놀랐죠? 500만 원 분납 500초가 기간은 45일이죠. 자,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 없고 신청만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맞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전실세와 재산세 납기 같으면 재산세 납세고지를 변경하여 납세고지 할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같으면 할 수 있다. 3번도 맞죠? 고지서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10일이고 걔네가 하는 건 5일이니까 걔가 우리한테 보내니까 5일 전까지 그죠? 발부해야 된다. 4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어요? 종합은 아까 누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답은 맞았는데 또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 딱 읽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잖아. 거기 뭐라고요? 전국이 나왔잖아. 전국이. 국세도 아니 국세 지방세 무슨 전국이 나와. 전국 합산 아니고 시, 군, 구별로 합산해서 초과 누진이죠. 지방세는 무슨 전국이에요. 재산세는 뭐라고 해야 돼? 시, 군, 구별. 아까 시군, 구별로 합산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누진은 맞고요. 아까 별도 종합 주택 3개가 누진이라고 했잖아. 그죠? 전국이 틀렸어요. 오케이. 5번 물납 할 수 있죠? 재산세 물납 가능합니다. 자, 물납은 뭘 가지고 할 수 있냐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하나에 물납할 수 있어. 근데 그 물납 부동산 가격평가는 어떻게 한다? 가격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한다. 이렇게 돼, 시가.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12월 31일 현재 시가. 여러분 재산세는 무조건 날짜 어느 기준 그럼 무조건 6월 1일입니다.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어.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평가도 이걸로 간다. 근데 이게 뭐가 있다 했어요? 예외 있다고 했죠? 과세 기준일 전 6개월. 요 기간 안에 객관적으로 가격 입증되는 게 있으면 이거를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 예를 들면 뭐 공매로 취득했다. 여러분이 뭐 4월 달에 공매를 1억에 취득했어. 시가 표준액은 7천인데 공매를 1억에 사면 그걸로 물납하면 얼마로 쳐준다? 1억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공매를 받은 거니까 누가 봐도 1억에 상 입증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거면 감정평가 기간에 받은 거니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4월 달에 공매 받으시고 5월 달에 감정평가를 또 받았어요. 공매 받은 걸 또 감정평가를 받은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있죠? 이 중에 하나만 인정한다 했죠? 뭘로 간다? 그죠?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걸 시가로 본다. 2개 이상 있으면. 그죠? 5번 지문에 보시면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며 물납부동산 가격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한다. 단 과세 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을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 가액, 아니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또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이걸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근데 그게 2개 이상 있으면 뭐 한다?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걸 시가로 본다. 그죠? 19번은 정답이 4번이죠. 4번 전국. 예. 왜냐면 하나는 아니고, 하나로 하면 걔들이 저게 있으니까 감정적 전부 다 평균액으로 가요. 2개 이상 기간에. 하나만 하면 내가 돈 많이 주고, 야, 이거 해줘. 그러면 걔들이 감정을 막 올려줄 수 있죠. 실제로 그게 많죠.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개 이상 기간에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근데 막 2개 하나, 3개 하나, 뭐 어차피 돈 다 같이 질러주면 똑같은 거죠. 20번 종부세 설명 후 틀린 것. 1번은 맞죠.
정부 부가가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죠? 자, 납세자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가능하다겠죠? 날짜는 똑같아요. 15일. 이때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다. 그렇죠? 2번도 맞죠? 종부세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안 돼요. 근데 종부세는 1주택 규모가 되게 중요해요. 왜? 이걸 하게 되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 3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그죠? 그리고 뭐 되죠? 세입공제 대수세, 세입공제. 이 두 가지를 해주는 거죠. 1주택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 사람은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 왜? 집 하나 딸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값이 좀 비싸다 해서 너는 부자니까 세금 왕창 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라는 얘기는 투기 목적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1주택자. 근데 이 세액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두 개가 있는데 요 내용은 몰라도 뭐는 기억하시라 했어? 이 두 개가 뭐가 되면 중복이 되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누구만 된다? 토지는 아니고 1세대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단독명의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번이 뭐예요? 혼인이나 동거복량으로 부모가 두 개. 우리 양도세 배울 때 나왔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 됐다. 2주택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 5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로 봐준다. 왜?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년간 혜택을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은 1주택자가 되니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5년 지나면 남편과 부인의 집을 합해서 종부세 계산하나요? 5년 지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개인별 합산이라 했죠. 개인별. 둘이 금슬이 아무리 지어도 5년 지나도 합산 안 해. 이건 합산 안 해. 따로따로 간다니까. 따로따로. 단지 5년이 지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이 혜택을 못 보는 거고 5년간은 이 혜택을 주는 거죠. 지났다 해서 합산은 없다. 왜? 무조건 개인별 합산이라니까. 그죠? 3번은 맞죠? 종부세계 문화재 주택은 합산해서 배제되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우리 합산 배제 주택이 있죠. 임대주택, 기숙사, 뭐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용 시설 그리고 문화재 주택은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이때 임대주택하고 문화재 주택은 주택 숫자에서 제외되고 합산 배제 주택 갖고 계신 분은 그 합산 배제 주택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주택 보유 현황 신고 언제까지 한다? 그렇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디다 신고해줘야 돼?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빼고 종부세 과세라 라고 신고해줘야 되죠? 어디다? 여러분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원주 세무서다 해야지. 세무서에다. 왜? 종부세는 국세니까 걔한테 가서 신고해줘야 걔들이 그걸 빼고 과세하는 거지 원주 시청에서 신고하면 안 되죠. 그죠?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다. 그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50인데 주택은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재산세. 재산세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130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예외 없이 100분의 150입니다. 왜? 부자들이 내는 거잖아. 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외 없어. 1.5배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3억 그러니까 하면서 3억이면 일단 틀렸는데 이제 막 3억 하면 3억이면 3억 이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5 그렇지 맞고 이러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상관 없어요. 그죠? 다 얼마? 100분의 150. 4번이 틀렸네요. 5번 걔네들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21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놓고도 이걸 괜히 냈다 싶어서요. 그죠? 이건 뭐 이렇게까지 풀 필요 없는데. 그죠? 이거는 뭐 답은 일단 얘기하면 2번이에요. 자, 일단은 뭐냐면 얘가 뭘부터 계산해야 돼요? 세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데 얘가 2015년에 얼마 나왔어요? 500만 원.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총세액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총세액이란 재산세와 종부세 합한 얘기죠. 그리고 2016년에 주택이 얼마 나왔어? 주택이 얼마? 주택이 재산세가 얼마? 250. 그리고 종부세는 800 나왔죠, 800.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세부담 상한을 먼저 구해야 되죠. 왜? 2016년에 낸 거에 세부담 상한 1.5배라겠죠? 자, 그럼 1.5배가 요게 재산세와 종부세 합한 금액이죠? 그럼 여기도 1.5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금액에만 1.5배가 아니라 종부세는 재산세 낸 거하고 종부세 합해서 그 금액에 1.5배를 해요. 그럼 얘는 얼마야? 750만 원이죠. 750만 원. 그죠? 이게 이제 750이에요. 이게 세부담 상한이죠. 자, 그러면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한도 금액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800이야. 그럼 얘가 한도가 750이야. 그럼 얘 750,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가 이 두 개 합해서 한도가 750이죠. 그럼 이 750은 뭔 뜻이에요? 2016년도에 내할 재산세와 종부세 합해서 750이라는 뜻이죠. 그럼 재산세는 먼저 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재산세 빼줘야지. 250 빼줘. 이미 냈으니까. 250 빼면 얘가 얼마야? 500이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500인데 800 나왔죠? 얼마만 내면 돼? 500만 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500인 거예요. 그죠? 자, 500에 그러면 뭘 거래요? 연령별 공제는요, 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거든요. 20%죠, 만 65세니까. 520이니까 2, 50, 100만 원. 그죠? 그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은 40%예요. 10년이니까 40%죠. 5, 4, 20, 200 해서 정답이 2번인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놓고 내가 이거 괜히 후회했어. 이거 못 들었는데. 근데 뭐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세부담상을 이렇게 구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 1.5배로 간다. 주택 예외 없다. 거기만 가면 돼. 그러니까 21번은 굳이 나중에 혼자 또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거는 뭐 괜히 제가 내놓고도 이거 뭐 그냥 그죠? 자, 21번 신경 쓰지 마세요. 막건 틀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또 막 보고 막 요거 할 거 없어요. 이런 거 정리하지 마. 그죠? 이 딸랑 하나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진 않죠. 자, 22번 양도세 이제 옳지 않은 것. 1번이네.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령. 자,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그랬죠? 여러분 거주자인가요? 네. 거주자 맞아요? 네. 왜 거주자예요? 그쵸. 내 집이 주소가 있죠, 주소가. 그죠? 주소. 국내 주소가 있거나 뭐 183일 이상 거주를 준 자. 얘는 그게 아닌 자. 둘의 차이는 얘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얘는 국내 소득만 있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에서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국내만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뭘 팔았으니까 세금은 내고 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1번 지금 뭐래요?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서 발생하는 양도세 납세 틀렸죠? 국외 거주는 누구예요? 국외 양도는 거주자만 있는 거죠. 비거주자는 외국에 있는 거 팔면 지네 나라 판 거 세금 안 내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걸 팔았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고 가라. 국내만. 답이 1번이죠. 이번 양도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수가 구분해 과세는 조세이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류과세하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따로 내는 거죠. 한번 양도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과세는 실질과세. 그렇죠. 얘는 등기등록과 상관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과세. 4번은 얘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물건을 세금 내는 거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 아니고 기준이 몇 년 이상 지나야 된다? 5년 이상. 그죠? 이거 맞죠? 5년 이상. 그건 기억해야 돼요.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자 범위는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자.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5년 이상 됐는데 왜 그런다 했어요? 그 미치코 때문에 그런다 했죠. 일본의 미치코가 부산에 와서 집 사가지고 앞집에 삼들이랑 결혼해서 오늘 혼인신고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거주자예요. 근데 다음 달에 일본에 있는 물건 팔면 한국에다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몇 년 안 지났어? 5년. 그 얘기죠. 그럼 양도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죠. 소득세는 다 1년 단위로 간다. 답은 1번이고. 자, 22번 양도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자, 1번은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 보유하면 초과 누진세율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38% 누진세율이죠. 1번 맞고 2번은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관에서는 피상속인이 당해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맞죠? 2번 맞죠?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상속은 취득일이. 보유기간에서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 얘는 근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맞는 지문이죠. 이거 했었잖아요. 얘가 2년 뭐야.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상속받고 세금 이제 내야 되죠. 그럼 세금 계산해야 되죠. 그럼 세율을 적용해야죠. 그럼 세율은 뭐에 따라 틀린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틀리다 했죠. 이때 보유기간이 몇 년이라 했어요? 이렇게 막 상속받고 있다 팔면 3년 6개월. 그죠? 얘기죠. 자,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분 되죠? 몇 년 이상 보유하면? 3년 이상. 얘는 장기보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모든 상속의 기본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를 해서 여기부터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예외지.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이 23번이 세율에 대한 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 세율. 그러니까 2번 지문이 상속인데 세율 얘기니까 보유기간 취득일이 언제다? 피상속인이 그래야 맞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23번 지문이 다음은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번 틀린 거예요. 왜?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상속 개시를 그려야 됩니다.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등기는 당연히 얼마야? 걸리면 죽어요? 70%. 자, 주택은 뭐라겠죠? 1년 미만 보유하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38%. 5번 틀렸죠? 골프 형권은 기타 자산인데 우리 양도세는 기타 자산은 보유 및 등기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누진세율로 갑니다. 6에서 38%. 근데 골프 형권 1년 6개월. 6개월이건 60이건 1년 6개월이건 6에서 38% 그래야 되는 거죠. 다음에 5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14번은 비삼용 토를 2006 올해 말까지 양도는 틀린 것은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 당연하죠? 무조건 비삼용이 뭐건 다 실거래가. 2번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적용한다. 자, 비삼용 토지 장기부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그랬죠. 올해부터 계속 그건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면 되고. 3번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세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공제하여 양도세 과표를 계산한다. 자, 비삼용 토지 기본공제 되나요? 무조건 되죠.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면 다 돼. 원래도 비삼용 됐었죠. 4번 예정신고 기한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그렇죠? 신고납부 예정신고 의무 규정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 내셔야 되고. 5번 틀렸네. 2년 이상 보유 양도면 누진 얼마? 16에서 48%죠. 16에서. 그죠? 왜? 비삼용 토지는 6에서 38% 아니고 10% 가산해서 16에서 48%로 갑니다. 답이 5번이다. 자, 25번은 장기와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장기와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둘 다 되죠? 다 되고. 장기부의 대상은 뭐예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됩니다. 3번 당연인도 중 골프형권만 양도형. 골프형권에 대해서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아니 골프형권은 기본공제 돼야 안 돼.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된다니까. 미등기 빼고 다 된다니까. 골프형권에 꽂힐 필요가 없죠. 왜? 기본공제 다 된다니까. 다. 못 빼고 미등기 빼고.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되는데 뭐는 안 돼? 장기는 안 되죠. 왜? 장기는 토지, 건물, 입주권만 되잖아요. 맞잖아. 막 골프형권 꽂혀가지고 골프형권이 뭐 이럴 거 없어요. 왜? 아니 대상의 기본공제는 모조리 다 된다니까. 뭐가 됐든 못 빼고 미등기 빼고.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3번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장기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항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립니다. 왜? 미등기 제외 자산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기본 장기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니까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요. 5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자산별이 틀렸어요.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소득별. 자산별은 그 부동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럼 장기부의 특별공제 얘기고 얘는 소득별 공제 그러죠. 이제 소득별이 뭐다? 토, 건, 부, 기 이렇게 돼 있죠.
파생상품. 그죠? 이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묶어서 연 250 간다 그랬죠? 요거 250. 얘 250. 얘 250. 연.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각각 250 아니죠? 이 네 개 묶어서 전체 1년에 250이에요. 한꺼번에. 그죠? 그룹별로 간다. 그죠? 소득별. 그래야 됩니다. 5번이 틀린 거죠? 자, 25번 다음 중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남편의 주택을 이혼 위자료조로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했대. 자,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뭘로 봐? 양도로 보죠. 근데 1번은 양도는 맞는데 뭘 받아? 비과세죠. 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잖아. 그럼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1번이죠. 왜? 얘는 확실히 비과세잖아. 그죠? 답 1번이에요. 2번은 우리 공유물 분할이 있죠. 얘는 양도도 아니다. 자, 우리가 양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뭐라 했어요? 유상 이전이냐 아니냐 그걸 뭐라 했죠? 자, 공유물 분할은 자기 원래 있는 지분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공유물 분할. 그죠? 전제조건이 뭐라 했어? 지분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면 소유권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지분 변동 없으니까 뭐 대가가 없으면 그대로 지분 자기 거 찾아오니까 양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뭘 하면? 분할하면서 지분 변동이 있어. 근데 얘가 10% 1 넘어갔죠. 얘한테 뭔가 받고 넘겨줬어. 그런 얘기는 뭐야? 양도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번. 공유토지가 지분 교환 등의 사유로 소유 지분이 뭐대요? 변경된 경우로서 유상 이전으로 지분이 감소하면 뭐요? 양도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전제조건이 뭐다? 지분 변동 없이. 이게 전제조건이죠. 3번은 교환. 교환 뭐요? 양도. 4번은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획에 당사자간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 소유권을 환원되면 양도.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환원인데 매매 원인 무효 소송으로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법적으로 걔는 무효가 돼서 환원되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이 4번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거 정상적으로 거래해서 등기 넘겨주고 한 2달 있다 만나서 원래 원위치 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걔는 뭘로 본다? 또 다른 양도로 봐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5번 배우자 직계준비소는 무조건 뭘로 봐? 일단 증여죠. 그런데 양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걔는 뭘로 봐? 양도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 뭐 1번이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가지가 이것들만. 그렇죠? 지가 어려봤자지. 그렇죠? 27번은 1주택에 대한 얘기네요. 틀린 것. 1번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입주권은 거기까지만 가요. 더 이상 안 가고 얘가 재개발이나 뭐가 들어간다? 재건축이 들어가면 갑이 만약에 이 건물의 주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댔어요? 우리 공법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면 뭐 한다 했죠? 뭘 설립한다? 조합. 저걸 의무적으로 설립해야죠? 설립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얘가 이 재건축, 재개발이 동일하게 되면 갑은 뭐가 된다 했어요?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했죠? 이렇게 한다 했죠? 이렇게 해서 얘가 정비법의 절차에 가죠. 정비법.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뭐가 떨어지고 나서 건물 철거한다 해서 네, 이 얘기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입주권이.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철거됐죠? 그러면 갑은 조합원이잖아. 그럼 조합원 뭐 한다 했어요? 저 조합원 갑에게 나중에 저게 완공되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뭐다? 조합원 입주권 그럽니다. 아까 우리 장기부의 특별공제할 때 입주권 나왔죠? 그 입주권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팔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해준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5년 보유했고 입주권 상태로 1년을 보유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얘 장기 보유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럼 몇 년일까요? 5년이라겠죠? 왜? 여기는 안 해줘요. 왜? 원래 장기 보유는 부동산만 해줘. 부동산만.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얘는 뭐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는 안 해주는 거 맞아. 근데 왜까지 해주냐면 얘가 만약에요. 이걸 팔고 입주권을 취득했으면 얘는 안 해줘. 얘가 이 건물 팔고 입주권 산 거 아니죠? 그냥 뭐예요? 원래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얘가 뭘로 바뀐 거예요? 입주권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없이,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왜 이걸 해주냐면, 왜 해준다 했어요? 부동산 해준다 했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만약에 철거되기 전에 이걸 팔았으면 뭘 받아?
장기 보유 받았겠죠. 왜? 부동산이니까. 근데 안 팔고 입주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겨? 야, 여기는 안 해주는 거 이해하겠다. 왜? 여긴 부동산이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뭐 했으면 부동산 이었을 때 보유 기간만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는 거야. 이게 입주권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걸 팔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하나 갖고 있다가 이게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이걸 팔았어. 근데 얘가 주택이었어. 그러면 이 입주권 팔면 입주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없냐 그 얘기죠. 입주권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뭘 해야 돼? 비과세유권 충족을 해야 되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언제까지? 그럼 얘는 비과세유권 언제 충족해야 돼? 이게 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 비과세유권 충족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걔가 뭐가 들어갔어? 재건축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내가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그걸 팔았으면 나는 뭘 받았어? 비과세 받았었겠죠. 근데 걔가 입주권 전환됐어요. 그럼 내가 다른 주택이 없다 그러면 요 입주권 팔면 나는 이미 여기서 비과세 대상이니까 뭘 해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결론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장기 보유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입주권 나오면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양도차익 구해야 되죠? 장기 보유 해주려면. 그럼 양도차익은 어디까지 구하겠어요? 또 여기라니까 다 여기까지만 한다니까. 여기까지만 해주니까 관리처분계획. 야, 관리 여기까지는 하니까. 이거를 승계취득하면 얘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얘는 안 해준다 했죠. 그런 얘기. 그냥 1번에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2번은 겸용주택이죠. 양도세 겸용주택은 뭐라 했어요? 주거 부분이 주택 이해보다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은 주택 면적이 크대요. 그럼 뭐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3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죠?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땡, 틀렸죠. 왜?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 대신 못 팔고 가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돼요. 그럼 보유 2년 안 했어도 무조건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4번 1세대인 무주택자가 상속에서 1주택 상속받아 2년 이상 보유 양도 뭐다? 비과세. 여러분 집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어. 그러면 상속을 받았죠? 그럼 보유기간 언제부터? 상속 받고 나서부터 2년 지나야 비과세가 되죠. 왜?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2년. 그럼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5번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당연한 얘기죠. 무조건 뭐 양도세는 과거는 안 묻는다겠죠? 양도를 현재 얘가 뭐래? 나대지래. 그럼 무조건 뭐요? 비과세 안 되는 거지. 그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8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부동산 임대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 부분에서 처음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 빼고 한 번 빼고 막 연장 나왔어요. 그죠? 자, 1번.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집 하나 임대했다는 얘기죠. 임대주택은 거의 다 이거 나와요.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자, 1주택 비과세. 그죠? 1주택보다 임대는 뭐다? 비과세죠. 1주택. 집 하나 임대하면 비과세예요. 근데 누군 안 돼? 고가주택은 제외예요. 그리고 국외주택, 국외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 안 돼. 인투기 안 되는 거죠. 이때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얼마? 9억 초과. 뭐 어떤 금액이 9억 초과? 9억 초과죠? 기준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예, 실거래가 그러면 안 되죠. 왜? 실거래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임대인데. 양도세 고가주택은 9억 초과죠. 뭘로? 실거래가. 양도세는 실거래가. 왜? 거래금액 있죠. 얘는 보유세니까 기준시가 9억 초과. 그러니까 여러분 원룸 하나 임대했는데 걔가 기준시가 9억 넘어가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뭐 한다? 과세한다. 맞죠? 2번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는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죠? 3번이 틀렸는데요. 얘가 임대주택은 1주택 비과세 주죠. 그죠? 그리고 임대주택 월세를 받으면 과세가 됩니다. 근데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를 주게 되면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느냐. 얘도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은 몇 주택 이상? 네, 3주택 이상이고 그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했을 때 과세가 됩니다. 그때 초과되는 그 초과분을 과세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보증금 얘기 나오면 뭘 꼭 기억해야 돼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고 그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을 초과했을 때만 과세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2억 원인 경우 관주임대료 땡 틀렸죠. 3억 초과됐을 때. 그러니까 만약 5억 원이다 그러면 3억 초과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초과되는 2억 원 이거죠. 여기다가 뭐 60% 곱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죠. 여기다 이자를 곱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한다는 거야? 이거를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그래 간주 임대료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걸 기억하죠. 3주택 이상 얼마? 3억 초과되었을 때. 그죠?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수는 이게는 이제 1주택이 비과세된 임대는요. 그 숫자가 중요하죠. 자, 만약에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 원룸. 대표적인 임대주택이죠. 방이 여러 개잖아. 그럼 임대주택 세는 주택수를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룸 하나 임대하면 비과세 주는 거죠. 근데 구분 등기돼 있으면 각각이죠, 당연히. 자, 그러면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하고 있어요. 가불이 공동소유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6대 4. 누구 주택을 봐? 갑. 근데 지분이 똑같은 자가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5대 5. 그러면 이때 각각이죠. 근데 지분이 같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이들이 협의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을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고 협의했다. 그러면 그 주택은 그 소득이 기속되는 자의 주택으로 본다. 그런 규정이 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남편 앞으로 아파트 하나 있고 부인은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부인 앞으로 원룸 하나 샀다. 그럼 와이프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1주택. 없다. 왜? 2주택. 왜? 주택수 계산은 부부 합산. 그죠?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은 합산 안 한다 했죠. 절대로 부부지간도. 근데 비과세 숫자 계산할 때는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집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되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임대수도 비과세 대상인 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맞죠? 5번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그죠?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3번 잘 보세요. 그거 시험에 이거는 지금 안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다 나왔어 시험에. 다 나온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29번은 2010년 양도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유, 토지용 다음 내용도 틀린 것 그랬죠? 일단은 보유기간 나와 있고요. 양도가액이 나와 있고 취득가액이나 기타 필요 기금이 나왔어요.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그러면?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야? 양도가액은 4억이죠? 그죠? 빼면 되지. 빼기 얼마야? 2억 8천에 거기 2천만 원 더 해야 되죠? 3억이죠, 3억. 그럼 얼마야? 1억. 간단하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양도 차익 1억이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딱 통박 굴리면 답이 2번이에요. 왜? 3, 4, 5가 맞거든. 근데 2번이 맞아버리면 3, 4, 5가 다 틀린 게 돼버리죠. 왜? 거기서 장기 해버리면 양도 차익 1억이 나올 소득금 1억 나올 수가 없어요. 9,750이 나오니까 10%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1억에 10% 1,000만 원 빼면 걔 9천이 돼야지. 그럼 그 9천에서 250 빼면 8,750이 나. 그럼 다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딱 통박하면 2번이 틀린 거죠. 장기가 안 돼. 왜 안 돼? 3년이 안 됐어. 왜 안 됐잖아.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1억이고 기본금 250 공제하고 갚여주죠. 이거 뭐 문제도 안 쉽죠. 그죠? 근데 그건 지금 하는 얘기고 문제 풀 때 보면 이것도 깎아봐줘.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양도차익도 1억인데 그 생각해보면 되죠. 양도차익도 1억이고 소득금액도 1억이래.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장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장기 가만있어. 보유기간 따져봐야죠. 2013년 10월 15일에 사가지고 16년 6월 25일 됐으니까 3년 안 됐지. 장기가 안 돼. 그러니까 기본금제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1억이고 기본금제 250 받으면 과표는 9,750이 된다. 답이 2번이 틀렸어요. 마지막 30번. 한 것도 없는 30번이죠.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은
제가 내는 문제는 거의 답이 뒤쪽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앞에 중간 허리까지 쓰시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1번. 일단 틀렸죠? 왜 틀렸어? 그쵸. 공사기간.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란 말이 있다 했잖아요. 재건축이 두 개 있다 했죠. 소실 두 개, 노후 등으로 재건축이라는 게 또 하나는 소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있던 걸 갖다가 멸실하고 여기다가 새로 집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1년 보유하고 멸실했다가 다시 재건축 1년 있다 팔면 일단 보유 기간은 2년입니다. 왜? 이걸 팔고 산 게 아니라 여기다 부시고 새로 지었으니까 얘하고 얘를 통산해줘. 그래서 뭐예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통산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사 기간이 있다. 그죠? 공사 기간 1년이다. 그랬을 때 이제 틀린다는 거예요. 얘는 2년. 얘는 여전히 2년. 얘는 3년.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재건축 그러면 공사 기간은 포함이 안 되고 언제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했을 때만 포함이 된다. 1번은 그러니까 재건축인데 정비법 얘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들어가면 안 되지. 1번 틀렸고 2번에 틀렸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본다고 했죠. 하나의 매매 단위랑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랬잖아. 근데 보지 않는다. 무슨 소린 거죠? 뭐 문제라고 뭐 문제도 될게 없어요. 본다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지 뭐. 틀렸죠. 3번에 틀렸어요. 각각 맞는데 이게 왜 틀렸어요? 그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뭔다? 토지는 뭔다? 1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얘가 뭐면 동일 세대원이면 그때는 뭐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를 1주택을 보죠. 근데 얘는 지금 뭐래요? 1주택 비과세권 같은 대지와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 땡 틀렸어요. 왜? 토지는 1주택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얘네 둘이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토지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는 같은 세대원 아니라겠죠? 그럼 토지는 1주택이 아닌 거예요. 건물만이다. 4번은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건 좀 잘 모르겠죠? 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이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통산해 주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집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이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했어? 거주에 뭐 상관없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의 미츠코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앞집에 삼들이랑 눈이 맞아 결혼해야 되는데 얘가 그 아파트가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아파트 물 좋은 아파트 전세 가서 앞집에 삼들이랑 결혼했다? 그럼 나중에 팔면 걔는 통산 안 해줘. 왜? 거주자로 전환된 건 맞는데 그 집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되면 인정은 안 한다. 그런 얘기죠. 답 5번이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결정 경정 그랬죠. 우리 양도세 할 때. 그죠? 양도세 거둘 때 결정 경정은 어떻게 한다? 그 통지한 날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그럼 결정하고 경정 용어가 다르다겠죠. 자, 이건 뭐라겠어요? 뭘 안 했다 내가? 그쵸. 신고 안 한 거지. 안 하면 결정 그래요. 경정은 뭐래요? 신고는 했는데 내용이 잘못된 거지. 탄로나 오류가 생기면 다시 고쳐 부과한다. 이걸 뭐라 그래? 경정 그러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 통지해주는 죠? 마음의 준비에 통지해주고 며칠 안에 거둬? 30일. 자,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신 다음에 안 내면 걔는 언제 건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정 경정은 30일 안에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2번 했어요. 아직 뭐 3번 남았고, 그죠? 중간에 이론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실력이 쭉쭉 늘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오해 정리 잘 하시고, 그죠? 그래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